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 네, 이제 내일 27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죠. 네, 이후 갈라지는 민주당. 네, 민주당의 상황들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그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표결 임박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표결 처리가 27일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민주당의 결국에는 이 불체포 특권 이것을 이제 내려놓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그래서 내일 이 표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 부결된다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산 것 같지만 그게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고 김문기 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가 3일 첫 공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네, 이제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은 또 이렇게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출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계속 이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네, 내일 표결하고 3일에 또 공판 시작하고 계속 이 법원에 나가고 있는 그러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분열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가뜩이나 정치인들은 이해타산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머릿속에는 내년 총선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내년 총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로부터 당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 박지원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을 호소하고 있고 부결 때는 민주당 추락한다. 이 박지원 전 위원장 말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네, 이게 이제 찬성을 아무리 이렇게 호소해도 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일단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국힘도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거의 뭐 99%가 눈치를 보죠. 네, 근데 눈치 안 보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위원장이 그나마 바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소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권에 가보면은 이 권력에 충성하는 자들, 그리고 이 권력에 맹신하는 자들, 광신하는 자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치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정당만 해도 거의 뭐 북한 공산당의 전체주의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민주당이 당연히 추락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 국민들은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의 신물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도 외치고 있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외치고 있고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결국에는 부결됐는데 자신이 산 것 같지만 사실상 산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은 민주당
총선 전략 핵심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된다. 이 역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신뢰받는 민주당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거대 양당 정치가 깨지기 위해서는 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상식과 공정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뭐 보수다, 진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현실 정치에 대한 대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토론되는 그러한 신당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한 신당에서 힘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지만 나라가 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변화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박지원의 눈물 호소,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시켜달라, 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출당 청원이 44,000명이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네, 바른 소리 내고, 그리고 권력에 맞서면은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44,000명이 동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 정당인들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내침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부결 후에 출구 전략 고민하는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출구 전략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 부결은 되겠지만 그 이후에 끊임없이 전개되는 다시 또 이 고소라든지 구속영장이라든지 또는 기소라든지 또 재판, 이 속에서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표결에서 이재명 구하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후폭풍이 더 센 거죠. 꽃놀이패다라는 거죠. 꽃놀이패.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뭐 통과돼도 좋고, 네, 통과되지 않아도 좋고, 네, 또 국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정황으로 가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와 이 국민을 생각한다라면 사실상 이제는 공정과 상식 정치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국민들이 좀 확 깨어나가지고 이 좌파 우파 개념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그러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현재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정치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러한 정치를 국민들이 계속 규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조홍천은 체포안 부결 뒤에 이재명 사퇴 요구있다. 이 목소리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민주당 원로 유인태도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된다. 네, 내년 총선 위기감에 친명계 외에 속내가 복잡하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이게 점점 불안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국민들이 계속해서 반발하게 되면은 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민주당 단일 대우 구축했지만 표결 후에 이재명 사퇴 놓고 갈등 조짐. 이게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일보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26%, 국힘은 39%,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제3의 정당들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정의당이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그 정의당도 과거의 모습을 깨야 돼요. 진보 보수 이거 깨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현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 문제 해결형 정당 형태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위기를 만들어 오는 거고, 또 지금 이낙연이 이제 6월에 귀국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이 강연 정치 시동거는 이낙연, 정세균, 또 이제 민주당 내부 세력들도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지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해 왔는데 이후 갈라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국힘도 마찬가지예요. 네, 국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권력을 쥐려 하면 할수록 국힘 또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고, 총선 전에 정치적 속성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살 길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외에는 없다. 이거 계속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